지금 보신 영상은 얼마 전까지 지상파 등에서 송출됐던 한 기업의 광고입니다. 이 기업은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에게 매달 들어오던 배당금과 원금이 모두 끊기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칼끝이 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현재 K삼흥 회장. 왕성한 기부 활동으로 자성가로도 알려진 인물인데요.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보 사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 피해자분들께서 저한테도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 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피해자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 백 변호사님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 K삼흥이라는 회사는요,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입니다. 대략 한번 제가 이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특정한 토지를 개발하겠죠. 그럼 그 개발하기 전에 그 개발을 미리 예상하고 이 토지를 매입한 뒤에 개발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는 토지 보상 투자라고 홍보를 해왔습니다. 뭐 일단은 그럼 도대체 개발될 거 어떻게 알아? 예. 근데 그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했고, 이걸 위해서 구글에서 전문가를 데리고 왔다. 저는 벌써부터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은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을 주고, 그걸 1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24%가 되겠죠.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은 덕분에 이 회사 매출은 지난 2022년 2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광주, 전주 등 전국 7곳에 지사를 둔 회사로 성장을 했고, 아까 저희가 광고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속대로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예. 찾아서 와 돈 벌었다가 아니라 다시 재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가져온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 재투자를 했습니다만, 지난달부터 들어오던 돈이 뚝 끊기면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전형적인 폰지 사기. 그렇죠. 돌려막기가 폰지 사기입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 기업 정보를 봤을 때 자본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손실 자체가 75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토지 수익을 내기는커녕 토지를 매입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투자금을 아마 계속 빼돌리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 또 놀라운 것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직급이 높아지면 더 높은 수익금을 받도록 돼 있고, 투자액의 한 2%는 수당으로 받고, 직급별로도 포인트 같은 거 수당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돈을 낸 다음에 이전에 받았던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 정황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피해 금액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액은 이게 한 3천억도 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토지를 적게라도 뭐 매입을 한 정황은 있었다는데, 자, 이 장본인 K삼흥 김현재 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 어디서 좀 봤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룹 이름도 비슷합니다. 삼흥그룹. 삼흥그룹. K삼흥과 삼흥그룹입니다. 근데 김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사기죄로 복역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 초반에 혹시 기획부동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획부동산의 소위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일단 일정 구역 토지를 한꺼번에 산 다음에 그걸 잘게 쪼개서 파는, 그렇게 해서 개발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텔레마케터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부동산 호재를 지어내거나 과장해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산 등을 헐값에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팔아 넘긴 건데요. 그리고 또 땅을 더 비싸게 판 그런 직원들한테는 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결국 계열사 5개를 거느린 삼흥그룹을 일궈냈습니다. 근데 이 기획부동산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뭐 투자자들한테 수십억씩 받아 챙기고 또 계열사 돈 245억 원 횡령하고,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2007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나서 이름도 비슷하죠. K삼흥. 신흥그룹과 삼흥그룹과 이름도 비슷하고, 이것도 역시 부동산 호재를 이용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거의 유사한 그런 기업, 또 유사한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십몇 년이 지나서 똑같은 방식, 심지어 똑같은 이름으로 사기를 칠 수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대통령 훈장 받은 남자. 자, 피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좀 그런 쪽으로는 모란장인지 뭔지 받았죠. 그런 사람, 모란장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훈장장에서부터 그리고 자기 고향 쪽에도 워낙 장학금이나 작년에 수혜연금도 우리 1억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 그 무후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그것도 자기가 심사위원했거든요.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 들어갔겠죠. 자기 돈은 아니죠. 우리 돈이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파산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이럴 정도인데. 자, 대통령 훈장. 훈장을 딱 걸어놓으면 이게 후광 효과가 팍팍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세탁을 뭐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어르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검색해 보지 않고 그냥 뭐 철석같이 믿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예전에 뭔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는 들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해오는 행동들을 보니까 억울하게 당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이미지 세탁을 하면서 뭔가 사회 공헌 활동도 많이 했고요. 자선 사업 활동도 많이 해서 뭐 수영자라든가 청소년 장학금도 많이 뭐 베풀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작년에 수혜연금도 1억 원 넘게 냈고요. 그리고 아까 본 그 국민훈장 모란장도 받아서 사무실에 들어올 때 딱 볼 수 있게 전시부터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과의 인맥도 상당히 두터워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뢰를 할 수 있게끔 누구도 나 때문에 뭐 정치인 됐어, 뭐 국회의원 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자선 뭐 사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거 다 피해자들 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은 출소 후에도 이런 자선 훈장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활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노력한 건데요. 작년 11월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 공적비까지 세우고 기부를 할 때마다 홍보성 기사를 냈습니다. 공적비에는 장학사업과 경로 행사를 비롯한 고향 사랑을 실천해온 김 회장의 숭고한 정신과 지역사회 발전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업가 이미지 덕분에 여러 언론으로부터 상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20년 전 나를 기소한 검사들이 나에게 사실은 무죄였다고 말했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었다면서 사기 전적을 거론한 피해자들을 설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김현재 회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가 직접 그 회사까지 찾아갔어요. 회사 측 입장을 물어봤죠.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저기 그냥 가셔요. 지금 특별히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있으니까 투자금에 대해서 수익금을 못 받고 사장님과 대표님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일하는 직원들만 알겠어요. 근데 뭐 사무실에도 안 계시고 그냥 입장도 뭐 따로 안 밝히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직접 왔죠. 그러니까 진짜 통화를 문자를 보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를 차단하셨던데요? 통화 한번 하시고 저도 뭐 안 올 수 있으면 좋죠. 회장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출근하신 거예요? 저 취재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취재가 아니고. 이거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중장년차들이 지금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김 회장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 4년도 지나면 수익이 발생해서 원금 돌려줄 수 없다. 지금은 수익이 없지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들이 또 이것을 또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특히 수십 년간 모아왔던 그 노후 자금이 이 사기 피해금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김 회장 김현재 회장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해명 없이 뻔뻔히 나오고 있다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2006년에도 3년 살고 나왔습니다. 테라루나로 60조 피해를 안긴 권도영이 부득부득 기를 쓰고 미국 대신 우리나라 감옥에 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때 2007년도에 범죄도 수십억 원 챙기고 사기치고 계열사 돈 250억 이상 정도를 횡령한 혐의인데 고작 3년형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뭐 사실은 무죄였다느니 뭐 정치 탄압이었다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영혼살인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피해가 심각한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시 사기, 유사수신행위 혐의입니다. 뭐 원금 보장,
뭐 수익률의 뭐 80에서 250% 지급하겠다. 여기서 일단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유사수신 행위고요. 거기다가 뭐 일단은 무슨 차용증 같은 거 썼다고 했는데 연대보증 없이 법인이 차용증 썼으니까 법인하고 사람은 별개잖아요. 법인 파산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